자, 7월 학평 풀이해볼게요. 빈칸을 풀이할 텐데 빈칸이 꽤 어려웠습니다. 31번이 이게 2점짜리죠. 근데 요거 3점으로 봐도 무방해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장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문장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헷갈립니다. 국어적인 게 조금 어렵거든. 자, 일단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라서 먼저 읽고 나머지가 빈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 단서가 있다. 자, 그런데 얘는 조금 더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이거 however가 있기 때문에 역점이 된 거지. 뭐야?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빈칸의 내용이 서로 반대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앞에를 먼저 저는 읽어봤어요. 단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서가 어느 정도 주어져요. 자, 보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빈칸 앞에 있는 문장. 전문가들은 좋아했어요. point out, 지적하기를 대기하라고. 붙잡힌 사람들인데 driving drunk, 그러니까 뭐겠니 이건? 술 취한 채로 운전하는 거.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에 최초로 걸려버린 그 사람들이 had pp는 뭐라고 항상? 더 먼저라는 뜻이라고. 더 먼저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지적하길 좋아합니다. 뭐 dozen이 얼마라고 이거? 12. dozen은 12이 여러 개네. 뭐라고 그래서? 수십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십 번 전에 이미 그렇게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지적하길 좋아했습니다. 얘들이 지금 걸린 건 그 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이다. 이거 상습범이다 이런 얘기라고. 자, 바로 뭐 없이 인시던트는 사건, 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별일 없이 그 전에 그러니까 적발된 거 별일 없이 그 전에 수십 번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걸린 거다. 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전문가가 말하는 요 사람들,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가 나쁜 놈이다. 이 나쁜 놈이다. 앞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다. 라는 얘기고. 근데 자, 역접의 연결어가 중간에 들어갔더라도 해석은 언제 한다? 가장 처음에 해주는 거다. 연결어가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얘는 문장 맨 앞에 있는 걸로 치고 해석을 먼저 해줘야 돼요. 앞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가 나왔어, 그지? 앞에 내용은 뭐야? 음주운전 한 놈은 나쁜 놈들이 얘기라고. 그러나 자, 이 언어는 선택된 것인데 바로 특징을 만들도록 이러한 특정한 개개인들은 누굴 말하는 거야? 음주운전한 놈들이죠. 어떤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치? 음주운전한 나쁜 놈들의 특징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되는 그 언어들은 반영했어요. 어떤 형용사 들어가죠? 어떠한 방식을 반영했어요.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어떠한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자, 알 수 있는 거 뭐냐? 중요한 건 however라고 그랬죠, 그죠? however가 나왔단 말이야. 앞에는 뭐 이 음주운전한 놈들을 뭐라고 묘사해서 나쁜 놈들을 묘사했죠. 이 수십 번 벌써 했다, 이 놈들 나쁜 놈들이야. 근데 그러나가 나왔지. 그러나 실제로 이들을 묘사하는 특징 지우는 언어가 어떤 방식이다? 나쁘지 않은 방식을 나타낸다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지금 밑에 보시면 잘못하면 이제 보세요. 이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라든지 뭐 이거 degrading, unwelcome이라든지 이게 들어가면 지금 이게 얘 자체가 나쁜 단어잖아. 그럼 이 역접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지. 앞에 자체가 나쁜 놈이었다는 묘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음주운전 머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치 뭐 나쁜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건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3번과 4번은. 자, 보자. degrading은 뜻이 뭐더라 이게? grade가 뭐예요? grade가 등급을 매기다. D는 뭐라고? down이라고. 뭐야 이건? 질적으로 하락시키다. 질을 떨어뜨리다는 뜻이에요. 자, 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나쁘지 않은 표현, 단어가 들어간다. 그대 볼게요. 정말 그런지. 자, 똑같은 것이 말되어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사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란 단어도. 그 무슨 얘기야? 그러면 위에서 논리 들으려면 사고란 단어도 특징이 뭐다? 사실은 어떤 거야? 되게 나쁜 거, 안 좋은 건데 나쁜 식으로 묘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 그리고 사고란 단어는 흔한 용어였는데요. 사용되었던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서 1980년대 왜를 강조해요. 1980년대까지도 말이죠. 사고라는 것은 나타냈습니다. 또 나한테 그지 imply. 불운한 신의 행위라는 건 막을 수가 있니 없니? 막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얘기예요.
불행이 일어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을 나타냈습니다. accident라는 단어가 뭐가 아니라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prevent가 뭐라고? 막다, 예방하다. 예방될 수 있거나 예방되어야만 하는 무언가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러면 사람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건데 못 막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누군가의 용서 못할 잘못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말하는 건. 그치? 사람이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이건데 예방할 수 있었던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행이도 일어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막을 수 없는 것을 사고라는 단어가 묘사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건데 어쩔 수 없이 불행한 걸로 불운하게 일어난 걸로 이게 좋게 좀 포장되어서 묘사된다 이런 얘기라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되게 나쁜 놈인데 이게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묘사를 하더라. 요 언어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요 나쁜 단어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오브젝티브는 뭐예요 이건 객관적인 정확한이라는 뜻이지 아니지 그지 객관적이지 않은 게 문제인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praiseworthy가 뭐예요? praise가 뭐지 이게? 칭찬 얘는 가치가 있는 칭찬할 만한 이거는 너무나 오버했다. 칭찬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절충한 단어가 바로 forgiving 뭐야? 용서해 줄 만한 이해해 줄 만한 받아들여 줄 만한 이란 단어가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오히려 저는 3점짜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32번 가볼게. (32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이거를 1번으로 한 사람은 답을 1번으로 한 사람은 주제는 제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주제는. 근데 뭘 놓친 거냐? 빈칸 문장 주제문이 있죠? 위에 필요 없고 이 리를 놓죠. 리를 주제는 제대로 파악해서 1번이가 답을 쓴 사람은 앞에 리를 놓친 거야. 리를 뜻이 뭐라고요? 리를은 뭐라고? 리를 약간의 조금의 긍정이고 그냥 리를은 뭐라고 이건 거의 없는 이란 부정이 된다고. 빈칸 추론에 앞이든 뒤든 부정어가 들어가 있을 땐 일단 부정어까지 감안해서 답을 골라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주제를 파악한 뒤에 이 부정과 섞어서 답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잠깐만요. 천천히. 알았어. 답 찍어줬어. 잘했어. 선생님 올려놨거든. 자 봅시다. 거의 그러한 징후는 표시가 없습니다. 어떤 표시? 동격이에요. 인터넷이나 소셜 매체, 페이스북 같은 게 SNS가 어떠하다는 징후, 어떤 표시, 상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봐봐.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건 인터넷과 SNS의 특징이라고. 그죠? 특징을 잡은 다음에 그걸 부정이랑 같이 결합시켜서 답을 골라줘야 된다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인터넷과 SNS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뒤에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추가 설명 보자. 몇 가지 방식으로 이 인터넷과 소셜 매체들은 설정되어져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데, insulated이라는 거 우리가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열하다. 열을 이제 막아주는 거, 밖으로 새 나가는 걸. 그래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단절시키다 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를 단절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로부터? 여기 좀 어렵죠? 의견 불일치나 아니면 이의제기로부터. 예를 들자면 오히려 의견 불일치나 이의제기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도록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안 되게끔 돼 있다고. 인터넷이 의외로. 왜 그러냐? 방법은 제공함으로써. 자, 그 다음 보세요. personalize, 개인화함으로써. 뉴스피드는 우리가 알죠. 페이스북에 이제 나한테 올라온 뉴스 소식, 뉴스피드를 하자. 뉴스피드를 개인화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의제기나 의견 불일치가 아예 통하지가 않아요. 페이스북 보면 어떤 정보만 올라와?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올라오죠. 나랑 친구 맺은 사람들은 주로 나와 의견이 비슷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지?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 본다 이런 얘기라고. 인터넷과 SNS가 의외로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의제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It take
노력이 들어가서 비인칭조 해석하잖아요. 요게 어려운데 보세요. 요게 지금 요걸 묘사한다는 걸 잡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봐봐. used to 뜻이 뭐라고?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지금은 아니야. 봐봐. 일부 노력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뭐 하는데? 찾는 데에. 홀로코스트는 밑에 없지만 얘는 이제 대학살이라는 뜻인데 특히 지금처럼 대문자로 쓰면 독일 나치가 유태인을 대학살한 역사적 사건이 돼요. 근데 지금 알 길이 없으니까 어쨌든 자 유태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가짜 역사라는 게 중요해요. 가짜 뜻 좋죠 이건. 어쨌든 뭐가 됐든 가짜 역사를 찾는 데에 옛날에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슬 위에 있는 거 가짜 역사를 찾아내는 게 지금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인터넷이나 SNS가 없던 시절에는 뭐가 내가 믿고 싶은 잘못된 정보가 있단 말이야. 잘못됐지만 난 그 맞다고 믿고 있어, 그죠? 옛날에는 이 가짜 역사, 유태인의 대학살을 부정하는 야 이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일본 위안부는 이거는 허위 사실이야. 사실 위안부는 없어서 라는 정보를 찾으려면 옛날에는 도서관 가서 내가 책을 다 드러내갖고 책에 있는 정보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보를 다 뒤져봐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옛날에는 취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되게 어려웠다고. 서점 가서 막 책 다 뒤져봐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그 정보가 내 거가 되거나 확인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짜르륵 다 나오죠. 심지어 그게 가짜 역사를 할지라도.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짜 역사를 더 믿게 되는 거지, 그지? 인터넷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내 말만 안 되게 된단 말이야. 잘못된 정보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그게 옳든 그르든 개인의 편견이 더욱더 심화되고 개인의 의견이 더 굳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해됐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봐봐. 뭐 때문에? 인터넷과 SNS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정보를 빠른 시간에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더 굳어지고 나의 편견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인터넷이 사람 간의 토론을 더 격려해 주는 거야?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막아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편견이 심해지기 때문에. 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just에서는 우리가 EBS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주어가 꼭 동사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so가 붙어서 역시 그러하다. 자, 정보 기술들이 serve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amplify도 한 번 정도 외운 적이 있는데 뭐예요 이게? 무엇을? amplify? ample이라는 게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 동사가 된 겁니다. 무엇을? 증폭시키다라는 단어예요. 더 크게 만들다 외워보시고 정보 기술들이 기존의 편견이라는 단어 나오죠? 기존의 편견과 오해, 잘못된 개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역시나 정보 기술들은 증폭시킬 수 있는데 inequality, 뭐죠 여러분? 평등성인데 부정이 돼서 불평등함을 증폭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 의외로 사람 간의 토론을 막고 불평등함을 야기시키더라. 자, 그 다음 사업과 무역에 있어서 예술과 어떤 엔터테인먼트와 명성에 있어서 시장들은 되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향이 있게 되었어요. 뭘 향해서? 자, winner takes all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그러하다. 옛날 같았으면 요 동네 저 동네 요 동네 동네별로 그냥 유명한 곳이 있어서 다 이 동네별로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야? 인터넷에 뭐가 하나 유행하거나 누가 대단하다 그러면 글로 찾아가죠. 그치? 포방터 돈가스로 다 간다 이런 얘기라고. 동네 돈가스 안 가고. 그래서 거기가 다 승자 독식을 한다 이런 얘기라고. 마찬가지로 뭐다? 개인의 한쪽으로 치우침의 현상이 심해져서 불평등이 야기된다 이런 뜻이에요. 인터넷과 SNS가 오히려 사회를 불평등하고 토론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this 마지막에 좀 어려운데 보세요. 자, this는 앞에 있는 내용. 승자가 다 가져간다는 것은 심리학 연구가 보여주듯이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평가 시스템으로부터 이 평가 시스템에서는 당신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떠한 선택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말하는 평가 시스템은 페이스북이나 어디에 좋아요 개수 눌러주는 거 있죠, 그지? 좋아요 개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뭐야? 그 게시물을 많이 보게 되고 그쪽 의견으로 다 쏠리게 되겠지. 그거와 반대되는 의견은 이게 토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묵살당하는 거죠. 불평등이 발생하고 편견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과 SNS가 오히려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 불평등하게 만들고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다가 된다고. 그래서 1번 보세요. 인터넷과 SNS가 facilitate 뭐죠 이게? 좋은 뜻으로 쉽게 만들다, 용이하게 만들다인데 되게 나쁜 거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갈등을 조장한다가 질문의 주제가 되지, 이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앞에 뭐가 있었다고? 리을이랑 부정어가 있잖아. 그래서 1번은 오히려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답으로 찍은 사람은 주제는 정확히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지금 좋은 단어, 좋은 표현이 들어가야죠. 인터넷과 SNS가 뭐다? 바로 격려해 주는데 브로드가 뭐죠? 넓은 마인드, 마음, 넓은 마음을 갖는 거 관대함이죠. 추론할 수 있죠? 관대함과 토론을 격려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징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이 오히려. 4번 아까 볼까? 4번 답을 하는 사람인데 인터넷과 SNS가 증진시키는데 일종의 프라이버시가 뭐예요 이게? 뭐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죠. 개인의 사생활과 세큐리티 뭐죠 이건? 여러분 이게 안보, 안전이죠. 개인 사생활과 안보에 대한 감각을 증진시킨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되고. 3번도 보세요. 자, 지지해주는데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를 지지해준다. 좋은 내용이라서 오히려 안 되는 거고 이거 언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빈칸 추론이 나왔을 때 수능에도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꽤 있어요. 그 빈칸 앞과 뒤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주제를 잘 잡아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리고서 지금처럼 1번에 보기를 준 것처럼 의도적으로 헷갈리는 반대의 그 내용을 오히려 보기 속에 실어줍니다. 그걸 답으로 찍게끔. 자, 33번 봅시다. 이게 오히려 좀 2점짜리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31번보다는 자, 이게 캐피탈리즘 뭐죠 이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need to be saved. 구해져야만 되는데 뭐 함으로써 들어갈 주제는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이제 봐.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의 주제라 하면 위에서 뭐가 명시가 된다? 자본주의가 왜 뭐가 문제냐, 그지? 위기가 뭐냐, 그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서 구할 방법이 뭐냐. 자, 얘는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서부터는 필요가 없어요. 이 뒤에부터는. 왜냐면 방금 말한 대로 자본주의의 문제가 암시가 되고 그 뒤에 해결책까지 언급이 되거든. 그 뒤에는 역점이 없기 때문에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need to까지는 읽어준다 치자. 요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답은 결정되는 거라고. 대기업들은 느껴지는데 매우 사악하다고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뭔가 이제 타고난 자연스러운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1, 2, 3, 4번에 대한 낮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 환경적인 어비유즈가 뭐죠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학대, 무생물일 땐 남용이 돼요. 함부로 쓰는 거. 환경적인 남용, 모욕이겠죠? 병들게 하는 어떤 재료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뭐야? 누가 문제다 이게? 대기업이 문제다 같은데 처음부터 뭐가 나와? 역점이 나오죠. 역점 뒤에 뭐가 나온다고? 글쓴이의 요지가 나온다고 정리했잖아. 잘 봐야지. 얘는 비교적 주제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알았어요. 예상치 못한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 책임, 원인이 있는 이러한 어떤 병폐들에 대한 원인이 있는 그게 바로 누구냐? 요게 문제지. 요걸 고쳐야죠. 우리의 바로 기호, 입맛입니다. 여기서 우리라 하면 대기업이 아니겠죠. 뭐야? 소비자인 우리의 기호가 문제다. 문제의 원인은 벌써 파악했네? 누가 문제야? 소비자, 우리가 문제라고. 누가 바뀌어야 돼? 소비자가 바뀌어야지, 초점이. 자, 그 뒤에 봅시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드지가 나오면 뭘 의심하라고? 강조구문 의심하라고. 후, 강조예요. 자,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강조까지 했잖아. 강조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도 요지지, 그지? 강조했으니까.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요게 좀 어렵죠?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EBS 교재에서.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편리함과 재미를 다른 것들보다 말이죠.
누가 문제다? 우리가 문제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바뀌는 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일단 그런 기본적인 사실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선호가 정해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기본적인 사항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뭔가 원하면 대기업은 돈 벌려고 물건 만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강조가 또 나와. 바로 세상을 디그레이드, 아까 했죠. 뭐라고 이거? 질을 떨어뜨리다는 뜻이라고. 등급을 떨어뜨리다. 세상의 질을 primarily, 이거 7월 작년거 풀 때 나왔네. 주로라는 부서, 그죠? 세상의 질을 주로 떨어뜨리는 것은 회사가,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그게 원인이지 뭐.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보세요, appetite이라는 단어 뭐죠 여러분? 뭐예요 appetite? 식욕이지. 식욕, 그죠? 위에 taste로 나왔기 때문에 appetite로 받아줬지. 바로 우리의 식욕입니다 해서 요게 paraphrasing으로 있다가 답에서 demand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 욕구, 수요 이렇게 된다고 paraphrasing 한 거예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건 바로 우리의 욕구, 식욕, 바람,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들이 단지 그냥 제공하고 충족시킬 뿐이고요. 요즘 나온 거야. 사실 뒤에 읽을 필요 없어. 왜? As a result 뭐니 이거? 그 결과 따라서 역접이 아니네. 뒤에는 똑같은 논조가 이어지겠네. 누가 문제다? 소비자가 문제다. 소비자가 바뀌자. 우리의 기호를 바꾸자. 그 결과 보세요. 자본주의가 이제 등장하죠. 그지? 대놓고 자본주의의 리폼은 뭐라고? 형태를 다시 만드는 거 개혁이죠. 자본주의의 개혁은 온전히 달려있는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매우 중요한 임무. 다시 말해서 봐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매우 중요한으로 또 강조했어. 제발 알아달라고. 그게 바로 뭐다? 해결책이죠. 소비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뒤에 또 모를까봐 니드투로 또 강조해줬어. 제발 좀 알아달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 교육받아야 돼. 누가 바뀌어야 된다? 소비자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왜 3점짜리인지 모르겠다. 뒤에 똑같은 얘기죠. 역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elevate이라는 단어 보세요 여러분. 자고 했죠. 언제 했냐? height 뭐지 이거? 고도, 높이. 동의어 뭐가 있죠? altitude가 있죠. 고도, 높이. 동의어 또 뭐가 있어서? elevation, 고도, 높이. 동사가 뭐야 이게? 높이다, 높이다. 고양시키다, 높이다, 들어올리다. 바로 수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수요, 동의어예요, 그죠? 위에 있는 appetite에서 바꾼 거야. taste를 바꾼 거야. paraphrase 한 거예요. 수요의 질을 높이는 거, 소비자가 바뀌는 거,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paraphrasing 했다. 1번이 답이에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혀 연관이 없고요. 자, 3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34번. 상당히 어렵고요. 봐봐, 잠깐 지문을 봐봐. 어이가 없어. 이거 어떻게 풀어? 그치? 제가 얘기했죠. 실제 수능에서도 지금은 33번이 좀 쉽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어려워. 33, 34는 아예 손도 대지 마. 풀지 마. 절대평가니까. 안 풀어도 돼. 괜히 이거 읽었다가 멘탈 털려. 불안해. 뒤에 오히려 문제 틀린다고. 건들지 마. 빼고 풀어. 31, 2번은 좀 풀만해요. 33, 4번은 처음부터 아예 지문 읽지도 마. 그냥 넘어가고 끝까지 풀어. 그 시간 남으면 그때 풀어. 어차피 이거 어떻게 맞출 거야 이거. 찍어서 맞출 수 있겠지 운 좋아서. 풀어서는 못 맞춰 이거. 맞추려고 내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야. 해석할 수 있니 이거? 못해. 해석해도 이걸 떠나서 이따 한글 지문 먼저 읽어볼까? 이해 못해 뭐 말인지. 한글 자체가 어려워요. 국어의 비문학 수준으로. 이건 풀지 마세요. 시간이 되거들랑 풀어라. 그래도 우리 풀이를 해보자. 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얘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이거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예전에 몇 년? 2004년인가? 그때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무슨 춤추는 무슨 뭐 이런 뭐 시가 수능 문제로 나왔어요. 수능 문제가 시로 나오면 뭐 전형적인 문제들 있죠. 이 시를 쓸 당시에 작가의 심정이라든지, 그치? 시 어떤 특정 부분, 흙뿌려 나빌레를 할 때 나빌레를 밑을 긋고 이게 뭐 묘사하는 바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다음에 글쓴이가 요 문장에서 요 표현을 쓴 건 어떤 의도로 썼느냐, 작가 의도 이런 게 있잖아. 그 문제가 출제됐다면 수능에 그걸 그대로 원 작자한테 풀렸어요. 이 시를 쓴 사람한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원 작자가 다 틀렸어 문제를. 글쓴이의 의도로 틀렸어. 자기가 쓴 시인데 틀렸어. 그 시를 원래 쓴 사람한테 풀렸는데
그 얘기 뭐냐. 그래서 물어봤어. 이거 왜 틀리셨죠? 그랬더니 자기가 이 시를 쓴 건 그 당시 자기의 심정이 이랬고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다. 문학작품은 어떻게 이게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봐봐.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봤을 때 시 같은 문학작품이 있을 때 이 문학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이거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거 외에는 다 틀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거든. 문학작품이란 그런 게 아니거든.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학작품이란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 한 가지 해석만이 옳고 나머지 다 틀리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려운 해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해석으로. 어떠한 경우도 있었냐면 이거 비교적 최근의 예시인데 어떤 작가가 이제 막 글을 썼어. 시를. 절박한 가난한 사람 노래인가 뭐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 수능에 단골로 옛날에 등장했던 시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시를 썼단 말이에요. 수능에 나왔어. 글쓴이의 심정은 어떤가? 막 이렇게 뭐 절박한 이렇게 자포자기 이렇게 있겠지. 실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내용의 시가 나왔냐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심정으로 시를 쓰셨나요? 했더니 작가가 뭐라 했는지 알아? 작가가 마감 시간에 쫓겨서요. 그렇게 쓸 거야. 근데 이제 그 해석은 막 이렇게 하지. 작가가 삶의 어떤 힘든 부분이 투영돼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잖아. 사실 그 작가는 마감 시간에 쫓겨서 그랬대. 결론은 뭐야? 그걸 해석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자. 그걸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뭐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자 실제로 사실상 그 저자의 자기 이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자기 이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저자의 자기 이해들은 뭐뭐라고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는데 미연이는 뭐라고요? 온니랑 똑같다고. 그저 뭐라고 밝혀진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여기서 말하는 작가의 자기 이해란 무엇인가? 자기 이해가 뭘 말하는가?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이렇게 추론이 돼요. 자기 이해라는 건 자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구나. 자기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은가? 이게 지문의 주제가 돼요. 처음 읽어볼게. 밑에 이제 원래 웬만하면 주제가 있고 밑에 상술에서 단서가 있죠. 앞에서 봤던 지문처럼. 단서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 잡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볼게요. 자, 저자는 superficial이라는 단어 외웠죠? 뭐예요 이거? 피상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외웠던 단어예요. seemingly의 동의어. 저자는 겉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이러하다고 1, 2, 3번 하다고. 창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어떤 성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쓰여진 글의 출처, 근본 원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얘가 말하는 건 이 시를 쓴 저자가 원작자이기 때문에 이 시의 주제는 누구만 알고 있다? 저자만 알고 있고 저자가 말하는 주제가 진짜 주제다 라고 겉보기로 이해된다 이런 얘기로. 얘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봐봐. 요 뒤부터 어려워요. 자, 그 아이디어가 그 생각이 주어고 이 뒤에는 동격대수로 1번 그리고 2번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돼요. 그 생각이 하고 동사가 이렇게 지금 길게 어디 갔지? 요렇게 어디 갔지? 요렇게 동사가 요렇게 길게 여기까지 이렇게 has been variously challenged. challenge가 동사로 뭐라고? 도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고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전체 구조가 1번 하고 그리고 2번 하다는 바로 그 생각이 다양하게 이의를 제기당해 왔습니다. 그치? 이 1번과 2번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많이들 말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라고. 어떤 생각이냐? 바로 어떠한 글, 시라 하자. 시에 대한 독특한 창조자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in consequence 외웠죠? 뭐라고 이거? 그 결과 따라서. 그 결과 뭔가 독서의 임무는 시를 읽는 임무는 다소 수동적인 과정이라는 생각. 이 수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저자를 말해요. 저자 본인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는, 재발견하는 수동적인 과정이 독서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봐봐. 이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말하는 거야? 이 시는 진짜 만든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시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바로 독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가 있으면 시를 그대로 느끼면 돼, 안 돼? 안 되고, 시를 읽고서 시를 읽은 독자가 주제를 파악하거나 네 맘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뭐가 있다? 이 시 안에 저자의 의도가 있다. 그걸 우리가 수동적으로 파악하는 게 독서라는 임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럼 봐봐. 이 아이디어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야? 바로 저자의 의도야말로 정답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야. 그 생각.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다 이런 얘기라고. 네 느낌을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틀려. 누구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저자의 의도가 정답이야. 이거엔 다 틀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양하게 이의를 제기당해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꾸준히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해왔다는 거야. 다행히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 19세기의 해석학자. 해석학자니까 뭘 잘하겠니 얘는? 해석을 졸라 잘하겠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19세기 해석학자인 특히 뭐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은 이의를 제기했는데 첫 번째 그 1번이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필요성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 가지는 틀렸다고 말을 했대. 이 권위자인 해석학자가 뭐가 틀렸다고 말했냐 보세요. 여기까지 내용이 얘 주장이 뭐였지? 바로 이 시의 주제는 뭐다? 작가가 정해준 거야. 그거 외엔 다 틀려. 오로지 하나로만 해석해. 라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를 했지, 그지?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유명한 사람의 근거를 들어요, 예시로서. 봐봐. 내 말이 맞아? 되게 유명한 해석학자도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떠한 생각에 동격이에요. 바로 저자가 어떠한 특권적인 통찰력을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대. 해석학자가. 이 통찰력은 바로 뭐 저자 본인의 시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한 저자가 특권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대. 뭔지 알겠니? 방법은 비판적으로 조사해 봄으로써 적극적인 과정을 인테일이 뭐죠? 수반하다. 독서에서 수반되는 적극적인 과정을 비판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시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바로 저자만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틀렸더라라고 해석학자조차도 내 의견에 동조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야. 시에 대한 주제는 저자가 정했다. 그거 외엔 다 틀렸다. 라고 하는 개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석학자까지도 이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거 틀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이 사람이 제기하는데 construct 뜻이 뭐라고? 무엇을 구성하다 만들다. 목적 없네. 뒤에 meaning이 있기 때문에 앞에를 생략한 거예요. 뒤에 거 먼저 볼까? 어떠한 시로부터 의미를 단순히 재발견하기보다는 의미를 아예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요구에도 지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숨겨진 뜻이 뭐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자. 그 의미를 우리가 재구성해보자라는 학문적인 노력 같은 거 다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학자조차도 이 두 가지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다 같은 얘기예요. 작가가 어떤 문장이나 시를 쓴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자기의 의견을 편 거예요. 이거는 그런 공부는 틀렸다. 문학이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서 주제를 말해요. 실제로 저자의 자기 이해가 이제 알겠죠? 저자의 자기 이해라는 것은 자기 작품의 이해를 말한다. 실제로 저자의 자기 작품의 이해는 그저 뭐라고 드러납니다. 하나의 해석이 맞는 게 아닌 것이라고 드러납니다. 하고 자 뒤에 읽어보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요. 미학에 있어서 외웠죠? 미학에 있어서 자 비평인데 여기 또 어렵죠. 의도적인 fallacy는 우리가 오류라고 외운 적 있고 의도적인 오류에 대한 비평은 의도적 오류는 보세요.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오류가 된다고. 위에서 말한 걸 지금 의도적 오류라고 줄여 쓴 거예요. 작가의 의도를 독자가 자기 식대로 이거 아니면 틀려라고 해석해버리는 게 의도적 오류다라고 얘는 정의를 내린 거야. 이 의도적 오류에 대한 비평은 데디아를 간주하고 데디아를 주장하는데 해석이요. 바로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이
주장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definitive가 뭐예요? define에서 형용사가 되어서 정확한, 명확한, 뭐 정해진 이런 뜻이에요.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건 뭐였죠? 권위주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의도적인 오류에 대한 비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재발견함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재발견함으로써 이 예술 작품 시에 대한 해석이 정해져 있거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게 의도적 오류에 대한 비평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의도적 오류에 대한 비평이라는 학문으로서 이론으로서 아예 정립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만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고. 이론으로도 비평으로도 있지 않느냐라고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보세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 챌린지가 뭐라고 얘기해? 챌린지가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다. 잘 봐. 주어가 되는 거. 저자의 아까 나왔죠. 저자의 그에 따라서 저자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봐봐. 저자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한다가 뭘 말할까? 뭘 말할까? 저자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주는 거야? 아니면 나만의 의견을 해석을 내세우는 거야? 나만의 의견을 해석을 내세우는 거죠. 이거는 이 지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이 저자 이 글을 쓴 사람이 봤을 때 좋은 내용이야 나쁜 내용이야?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이야 이건. 저자의 의도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해석을 갖는 거. 저자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면 도전하는 거. 이건 뭐야? 좋은 거죠. 이 글쓴이가 이렇게 했으면 바라는 사항이지, 그지? 왜냐면 위에서 계속 말한 게 시에 대한 주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권위를 가진 게 아니다, 저자가. 그래서 이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자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 자기만의 시에 대한 해석을 해보는 것은 그에 따라서 자 밀어주는데 미적인 심사숙고를 어떤 쪽으로 바로 그 예술 작품이나 해당 시 글에 대한 intrinsic 외웠죠? 뭐라고 이거? 뭐라고 외웠죠 우리? 여러분? inborn 뭐니 이거? 타고난 내재된. 또 뭐가 있어요? innate 외웠지? 또 뭐가 있어? inherent intrinsic 타고난 내재된 선천적인 갖고 태어난 다 외웠던 단어예요. 예술 작품이나 어떤 글에 대한 내재된 특성 쪽으로 그 뭐야? 진짜 제대로 된 감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본질 이런 얘기라고. 그 본질 쪽으로 제대로 된 감상의 방향으로 미적인 심사숙고를 밀어주게 됩니다. 저자의 의도에 벗어나서 해석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렵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저자의 의도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undermine은 뭐지? 그때 배웠죠? 무엇을? 훼손시키다라는 뜻이죠. undermine. 그래서 여기서 뭔가 줄인다 이런 얘기. 그 가능성을 줄여버리는데 어떠한 가능성? 바로 있을 가능성. 하나의 definitive 아까 뭐라고? 정해진. 하나의 정해지거나 정확한 독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독서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독서 방법과 해석을 나오게 해준다. 그래서 저자의 지위나 의도에 우리가 저항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나의 시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자의 자기 작품에 대한 이해는 바로 뭐라고 드러날 수 있다? 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의 해석이 존재하는 게 제대로 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4번 보시면 one more interpretation 어떠한 글, 실화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 사이에서 그 글 혹은 시에 대한 하나 이상의 해석이 바로 저자의 자기 작품에 대한 이해라고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문의 주제가 돼요. 정해진 게 아니라 읽는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를 뭐 눈썹 벗고 이상한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류 최고의 역사로 예술로 볼 수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이다.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저자의 이제 자기 작품에 대한 이해는 reflection 뭐죠? 이게 반영인데 나타낸 것인데 뭐에 대한 반영? prevail 단어 외웠잖아. 뭐라고 이거? 만연되어 있다. 그죠? prevailing
만연되어 있는 압도적인 이런 얘기죠. 자, 압도적인 만연되어 있는 널리 퍼진 문학의 흐름의 반영이다. 아니죠, 1번. 그지? 저자의 작품이 문학의 어떤 유행을 반영한다는 얘기 아니고 2번. 자, 무언가인데 leaves no room for. 이 방이 아니라 그랬죠. 여지지.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무언가인데 뭐를 위한? 2번으로 답을 찍은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진 거죠. 뭐니 이거? 대안이 되는 생각. 그죠? 그거 말고 다른 해석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무언가가 아니라 노가 없으면 주제가 되죠. 그치? 다른 해석을 남기는, 여지를 남기는 무언가가 바로 자기 작품에 대한 이해다. 3번. 불충분한 설명인데 어떠한 잘못 이끄는, 독자를 잘못 이끄는 불충분한 설명이다도 이것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불충분하거나 독자를 잘못 이끌거나 그런 내용 자체는 언급이 안 됐고 이런 건 이제 not mentioned예요.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고. 언급이 안 돼서 아예 이런 얘기. mislead 이런 거 없어요. 저번 또 다른 예시인데 어떤 예시? 의미상 주어 저자들이 신경을 덜 쓴다는 예시입니다. 뭐에 대해서? 독창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는 예시입니다. 이것도 저자가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not mentioned예요. 가장 근접한 건 4번밖에 없다. 굉장히 어려워서요. 좀 폈다가 나머지 합시다.